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환자를 기본적으로 사정하는 방법 조금 보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 처음에 나오는 이 차팅 부분은 제가 실제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운딩 차팅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스타일도 좀 다르시고 부서마다도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예시 보여드리는 거고, 라운딩 차팅은 이제 저희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양식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만의 양식을 만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처음부터 좀 보게 될게요. 보고 이제 뒤에서 좀 사정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이제 널스 라운디드, 그러니까 간호사 순회했다라는 거 남겨주시면서, 기본적으로 중환자실에서는 NIBP, EKG, 펄스 옥시메트리 기본적으로 킵하고 있죠. 그래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거 내용 남겨져 있고요. 멘탈 이제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멘탈 부분도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뭐 얼러트면 얼러트, 이제 컴퓨즈, 뭐 세미콤마, 콤마, 스투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간 값으로 해서 저희가 뭐 이제 니얼리 얼러트라든지 슬라이스 컴퓨즈라든지, 또는 이제 스투퍼 중에서도 뭐 딥 스투퍼, 또는 뭐 드로우지 중에서도 딥 드로우지,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할 수 있겠죠. 퓨필도 보는 방법 설명드릴 거고, 이제 흔히 말해서 퓨필 리플렉스는 대광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라이트랑 레프트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되고, 제가 영타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저는 미리 이런 식으로 다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보통 3mm 프롬프트 라운드가 기본적인 대광 반사의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느 문헌에서는 3에서 5mm까지도 정상으로 보는 데가 있고 2에서 4mm까지 정상으로 보는 데가 있고, 그냥 저는 중간 값으로 해서 3mm 정상 값으로 보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제로 측정한 기록 값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퓨필 자체가 모양이 뭐 이레귤러한지 오버이드한지 키홀 모양인지 또는 라운드, 그러니까 동그랗게 정상 모양으로 있는지, 그리고 대강 반사를 시켰을 때 슬러기시하게 줄어드는지, 픽스로 멈춰 있는지, 또는 히퍼스라고 해서 그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은 뒤에서 하긴 할 건데, 이제 안광에다가 저희가 이제 안구에다가 빛을 비추는 대강 반사를 진행했을 때 원래는 프롬프트하게 빠르게 수축을 해야 정상인데,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저희가 히퍼스라고 부르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동공동요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GCS, 모터 파워 다 체크해서 작성해 주시고, 이제 GCS는 정상값인데 멘탈 자체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원래는 이제 GCS 점수에 따라서 멘탈도 같이 평가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모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지 하고 이제 좌측 우측 다 나눠서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고, 뭐 T튜브나 E튜브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서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앞니 기준 또는 이제 앞니가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입술 기준으로 해서 마커로 메시 앤 픽스 돼 있는 것까지도 같이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환자가 루미어 상태라고 하면은 루미어로 기재해 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O2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 몇 리터 이날레이션으로 해서 뭐 나잘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페이셜 마스크, 심플 마스크로 적용하는지, 리저브 마스크, 또 이제 뭐 티피스, 예를 들어서 티튜브 환자라고 하면 티피스를 하고 있는지, 또는 오토 팁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이렇게 말고 다르게 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하나 더 있죠. 하이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에어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하이플로우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TPS도 마찬가지지만 몇 리터 몇 퍼센트까지 이제 FIOT까지 값을 같이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뭐 세츄레이션 체크했다라는 거. 그 벤틀레이터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모드, 그리고 모니터링 값에서 환자한테 지금 찍히는 값들 작성해 주시면 되고, 모드는 이제 벤틀레이터 설명편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해당하는 모드에서 저희가 중요시하게 보는 설정 값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ACMV 모드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프레셔 ACM 모드라고 하면은 뭐 PC 값이라든지 핍 값, 뭐 I 레시오, RR 값, 뭐 이런 것들 작성해 주셔야겠죠.
기재해 주시면 되고, EKG 모니터 NIBP 하면서 지금 하트레이트랑 그 시스톨릭 BP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 작성해 주시면 되고, EKG를 조금 보실 줄 아시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EKG 모니터링 값에서 지금 당장 찍히는 값들, 예를 들어서 PVC라든지 또는 PAC라든지 또는 뭐 APB 보이면 APB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어떤 웨이브가 같이 보인다라는 것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 제가 차팅을 남기는 순서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뭐 이제 C라인 갖고 계신 분들, 이게 뭐 일반적인 C라인도 있지만 PICC도 C라인 어쨌든 한 종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PICC 갖고 계시면은 밑에 쪽으로 기재해 주시고, C라인이라고 하면은 뭐 주글라 쪽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뭐 서브클라비안 쪽으로 해갖고 갖고 계신지도 확인해 주시면, 여기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빈 튜브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몇 프렌치, 몇 CM까지도 기재해 주시면 좋아요. 일단은 레빈 튜브 해당하는 부분, PEG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PEG도 몇 프렌치로 해서 몇 CM 픽스 돼 있는지도 작성해 주시고, 쭉 넘어가서 환자가 다이아퍼 보이딩을 보고 있다. 그래서 기저귀 케어만 하고 있으면은 다이아퍼 보이딩 하고, 다이아퍼 보이딩 할 때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환자 업더면 쪽으로 해갖고 디스텐션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디스텐션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폴리카테터도 갖고 계시면은 몇 프렌치 무슨 몇 웨이 갖고 있는지, 뭐 16프렌치 2웨이면 2웨이, 3웨이면 3웨이 해당하는 부분 지워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유린 아웃풋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되게 많아요. 뭐 옐로우시도 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블러디, 엠버, 스트로우, 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뭐 브라우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고, 컬러랑 이제 환자 소변 색깔 및 이제 클리어한지 터비드한지까지도 같이 해당하는 부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이아퍼 보이딩 폴리카테터 말고도 또 저희 하나 더 있죠. 시스터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시스터미 카테터로 해서 몇 프렌치 하고 있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그 시스토미가 뭐 우징이 없다라는 것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멘탈이 완전 얼럿한 분들이 아니고서야 스스로 가래를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석션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석션 자체를 오로트라키알로 하는지 엔도트라키알로 하는지 아니면 트라키알 T튜브가 있는 분들이어서 T튜브로 하는지 해당하는 부분 지워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스푸튼 같은 경우에도 양상이 되게 다양하죠. 옐로우 위시 또는 여기서는 제가 화이트 위시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라이크 살리바, 그 침 양상으로 나오는지 또는 블러디한지 또는 뭐 그리니시한지, 두 개가 합쳐져서 옐로우 그리니시한지 이런 식으로 같이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양도 모더레이트, 스몰,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라지 어마운트라고 해서 양이 엄청 많은 경우 또 이렇게 남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도 자체를 뭐 띡한지 워터리한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실 루틴 차팅이어서 그냥 보시면 되고, 이제 간혹 가다가 그 OP를 하고 나와서 저희 쪽에서 그 ICU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ICU를 턴하실 때는 A라인을 갖고 나오시기 때문에 뭐 레프트 쪽으로 또는 라이트 쪽, 라디알 쪽으로 해서 뭐 아트리에 그 A라인 갖고 있는지, 또 실제로 저희는 NS 1리터에 헤파린 1000유닛을 믹스해갖고 그 A라인 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작성돼 있고요. 이게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당 3cc 정도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라인을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 체혈관이 원만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OP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어도 저희는 3일에 한 번씩 교체해 주셔야죠. 그 키트 자체도 해갖고 A라인 백이랑 키트 자체 교체해 주셔야 돼서 해당하는 부분 남겨주시면 되고, PCA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이제 그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는 볼루스로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도 시간당 2cc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이 돼 있으면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오픈돼 있고 킵해 있다, 그 PCA 사용법 설명했다라는 거랑 간호사한테 부작용 설명하고 뭐 문제 있으면 알릴 거라고 교육했던 내용까지 작성해 주셔야 되고, OP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모던 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드레인백을 갖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해모박이라든지 JP라든지 갖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레인 컬러가 블러디한지 뭐 상기누스한지
세로상기노스한지 그리고 세로사한지까지도 자칫 남겨져 있고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회원부 간호 시행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여성 환자분들한테만 차트를 남기고 있어서 만약에 남성 환자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냥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라운딩 차팅 기본적으로 같이 알아봤고요. 이제 환자 사정하는 방법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멘탈 체크 하시는 거죠. 기본적인 단계는 얼러트, 드로우지, 스토퍼, 세미콤마, 콤마 이렇게 5가지로만 일단 구분을 하고 있어요. 원칙상으로는. 네, 얼러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눈을 잘 뜨고 명령에도 적절하게 반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드로우지 단계는 환자가 반응도 좀 잘하고 언어 반응이나 운동 반응도 적절한데 계속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면을 하려는 단계를 이제 드로우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투퍼러스 하다라고 표현하는 스투퍼 단계는 환자가 저희가 이제 다른 자극에는 크게 반응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언어로 이제 환자분을 부른다거나 이제 어떤 명령을 지시했을 때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는데 통증 자극을 줬을 때 석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환자 멘탈 확인을 위해서 이제 승모근 쪽을 이렇게 꼬집어 보잖아요. 꼬집어 봤을 때 그 반응이 회피하려는 모습 또는 손톱을 눌러봤을 때 이제 손을 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이제 스투퍼러스 하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미코마는 환자가 자발적인 운동이 아예 없어요. 근데 석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증 자극을 줬을 때 뒤에서 이제 GCS 체크할 때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이상 굴곡 자세랑 이상 신전 반응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림으로 작성을 해놨고요. 디컬티스트 픽세이션이라든지 디세레브레이트 익스텐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팔을 안쪽으로 굽고 팔을 바깥쪽으로 굽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세미콤마라고 평가를 하고요. 콤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발적인 운동도 없고 통증에 대한 반응도 없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페펠리플렉스도 없어요. 반응이 없는 상태, 이제 혼수 상태라고 하죠. 표현해서.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또 중환자실 내에서 멘탈 체크 하실 때 보면 사실 얼러트 드로우지 스투퍼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다고 생각하는 건 컴퓨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컴퓨즈는 이제 적절하게 어느 단계라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제 정해져 있진 않은데 이제 환자가 눈도 뜨고 언어 반응도 보이고 운동 반응도 보여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면 진압력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리즘 환자들 중에 DT 뜬다고 표현을 하죠. 이제 그 금주 반응 금주를 하고 나서 환자가 멘탈이 완전히 알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 지르고 백아웃 하려고 하고 라인을 잡아 빼고 근데 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네, 이런 단계를 사실 컴퓨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저는 6가지로 나눴고 이거 이외에도 이 사이값들이 있죠. 얼러트랑 드로우지 사이에 약간 얼러트, 드로우지 또는 얼러트, 컴퓨즈 사이에 니얼리 얼러트 그리고 뭐 컴퓨즈도 있고 이제 드로우지 중에서도 이렇게 반응은 하는데 조금 딥드로우지하게 조금 눈을 좀 덜 뜨는데 대답은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운동 반응도 적절하고 하는 경우 뭐 딥드로우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스투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정의되어 있는 반응보다 조금 더 멘탈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은 뭐 딥스투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되게 다양해서 이 멘탈 평가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 임상에서 아 이런 환자가 이 정도의 멘탈 값으로 평가가 되는구나 케이스를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GCS 모터 체크 하는 부분이고요. GCS는 저희가 이제 글로스 콤막 스케일이라고 해갖고 3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죠. 아이 오프닝, 버벌 리스폰스, 모터 리스폰스 이렇게 3가지로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아이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1점부터 4점까지, 버벌 리스폰스는 1점부터 5점까지, 모터 리스폰스는 1점부터 6점까지 해서 토탈 점수 15점 만점이고요. 절대로 0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 점수는 3점까지 평가하고요. 아이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상태,
언어 반응에 눈을 뜨는 상태, 통증 반응에 겨우 눈을 뜨는 상태, 반응이 없는 상태. 이렇게 해서 점수 평가해 주시면 되고, 버벌 리스폰스는 1점부터 5점까지 구분 짓는데, 5점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일반인들처럼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되는 상태, 진압력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5점. 진압력이 조금 떨어지는 대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뭐 환자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잘 하다가 갑자기 환자가 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 환자분 아까 아침에 이야기 드릴 때는 여기 계셔야 된다고 설명드리고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집에 가야 된다고 계속 이러신다거나, 아니면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상이 떨어지게 되면은, 한 가지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4점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이제 부적절한 반응, 혼돈된 반응, 이때는 사실상 정상적인 대화가 되는 상태는 아니죠. 진압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3점으로 평가하시면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 하면은 알 수 없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저희가 이제 뭐 환자분 땡땡땡 씨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맞다고는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2점으로 평가하시고, 아예 버벌 리스폰스가 없으면 1점.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건, 이제 E튜브나 T튜브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화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에 이 반응 없음보다는 그 버벌 리스폰스 해당하는 부분에 E튜브 갖고 있는 분들은 알파벳 E로 평가를 하고, T튜브를 갖고 있는 분들은 T로 평가를 보통 하게 돼 있습니다. 모터 리스폰스는 1점부터 6점까지 이렇게 나눠지고, 6점은 저희가 하는 이야기에 잘 따르고 움직이는 상태인 거죠. 옆으로 돌아 누워 보세요, 뭐 다리 들어보세요, 팔 들어보세요 하고 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고, 자 이제 5점 같은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국제성 로컬레이지드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통증 자극을 줬을 때 이 통증 부분을 제거하려는 행동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석션을 환자한테 했어요. 석션을 하게 되면 이제 힘들겠죠, 환자분들은. 근데 이 석션 팁을 잡고 빼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5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4점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 석션을 똑같이 했을 때 이 통증 자극 원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계속 고개를 돌려서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뭐 손이 막 엄청 올라오지는 않으시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이드 레일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의 움츠림, 그러니까 비교적 조금 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그래서 6점, 5점, 4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고, 3점, 2점은 이상 굴곡 반응, 이상 신전 반응으로 구분을 짓는데요. 보통 요 정도 이제 단계를 오시는 분들은 이제 대뇌 피질이라든지 또는 대뇌 부분까지도 많이 손상을 받은 상태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처음에 볼 거는 이상 굴곡 반응이에요. 이제 4점이랑 좀 많이 헷갈릴 수는 있긴 한데 눈에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이 디콜티시에이트 이 뭐야 어브노멀 플렉션이라는 것 자체는 보시게 되면 발도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선 좀 잘 안 보이네요. 이 그림 자체에서는 안쪽으로 이렇게 굽는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손도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모습. 그러니까 꽃이 폈다가 지닐 때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그 오므라드는 모습으로 보이시게 되고, 반면에 이 디세레브레이트 어브노멀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손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피세요. 네, 이렇게 피시고 익스텐션 다리도 이제 좀 과신전되게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영상을 조금 찾아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이거 갖고 오긴 했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가장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발이랑 손 쪽 부분이 조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플렉션 자체가 어느 쪽으로 오는지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요. 네. 1점은 아예 반응이 없는 상태인 거죠. 네,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모터 리스폰스인데, 저희가 이 워터 리스폰스랑 모터 파워를 체크하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멘탈은 얼러트하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환자가 있고, 이제 사지마비가 점점 진행 중인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환자분
뭐 팔 올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손을 까딱까딱 움직이셨어요. 움직이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제 명령에 따르는 행동을 보이려고 했으면 이때는 모터 리스폰스에서 저희는 6점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터 리스폰스는 말 그대로 운동 반응을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근력이랑은 달라요. 이제 모터 파워에서는 1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모터 리스폰스 자체에서는 명령에 따르려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6점으로 평가하셔야 돼요. 모터 파워랑 그 모터 리스폰스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볼 거는 이제 모터 파워예요. 모터 파워는 총 5점부터 0점까지 6단계로 나눠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어퍼랑 로어, 라이트, 레프트 각각 나눠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 그레이드로 해서 5점 만점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력으로 환자한테 팔 들어보세요, 다리 들어보세요 했을 때 문제 없이 들고 저희가 적절하게 살짝 내리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상태를 이제 5점으로 평가를 하고요. 4점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대한 저항이 있는 근력으로 평가를 하는데 환자한테 팔 들어보세요, 다리 들어보세요 했을 때 팔다리를 스스로 올려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내리려고 힘을 가하면은 그대로 밀려서 떨어지는 상태를 4점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점이랑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똑같이 팔다리를 들어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잡고 내리려고 하면은 한 번에 훅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시는 거죠. 반면에 4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대쪽으로 힘을 줘서 밀었을 때 밀리기는 하는데 쉽게 떨어지진 않는 상태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점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서 팔을 못 들어 올리고 예를 들어서 팔 들어보세요 했는데 손만 겨우 이렇게 살짝 올리신다거나 팔을 겨우 굽히는 정도 들지는 못해요. 팔 전체를 다 들지 못하고 엘보우 기준으로 해서 팔만 겨우 굽히는 상태. 1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까딱 움직이신다거나 발가락만 조금씩 움직이신다거나 하는 그 상태의 근력을 이제 1점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제 모터 파워에서는 0점도 있어요. 움직임, 근수축 아예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예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 이럴 때 환자한테 뭐 다리에 힘 안 들어가세요, 팔에 힘 안 들어가세요 물어봐도 힘이 안 들어간다, 느낌도 안 난다라고 평가하실 그 이야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GCS도 이렇게 알아봤고 모터 파워도 모터 리스폰스랑 조금 다르다라는 거까지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PPL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노멀 라이트,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적으로 빛을 비추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냥 일상적인 상태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는 3mm가 정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일반 상태에서 이제 빛을 비췄을 땐 우리가 대광 반사라고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신경들 있죠. 뇌신경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이 대광 반사를 하면서 이 안에 보시면 동공이 수축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수축하는 게 정상이고 이제 어두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밤에 잘 안 보일 땐 동공이 인공적으로 확장이 돼서 더 잘 보이게끔 돼 있어요. 이 상태, 이게 정상적인 표필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쉐이프, 사이즈, 리플렉스. 그래서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라운드, 동그란 모양이죠. 라운드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오벌 또는 오보이드라고 평가하는 거는 타원 모양이에요. 사실 여기 사진에서는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게 위에서 아래로 타원인 경우도 있고 옆으로 해서 타원 모양인 경우도 있으세요. 이것도 어쨌든 비정상적인 쉐이프인 거고요. 키홀도 보시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봤을 때 동그랗게 있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마냥 저희가 이제 그 열쇠 구멍 같다라고 해서 키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도 어브노멀한 상태세요. 다음은 이레귤러 하다고 해서 사실 이 그림 자체도 또 이레귤러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공이 되게 깨져 있으세요. 삐죽삐죽하거나 또는 어느 면은 직각으로 돼 있거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도 사실 보면
이쪽 부분, 아래쪽 부분은 괜찮은데 옆에 부분이 조금 살짝 네모나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레귤러라고 표현해서 사진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쉐이프가 아닌 조금 깨져 있는 듯한 비규칙적인 듯한 모양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딜라이트라고 해서 완전히 확장돼 있는 상태. 정말 자주 보실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안압이 상승했다거나 또는 대뇌 쪽이나 어딘가에 이제 뇌신경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시신경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딜라이트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는 3mm 제일 기본이라고 평가했죠.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 3mm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펜라이트 보시면은 펜라이트에 1mm부터 10mm까지 쭉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평가하셔도 돼요. 빛을 비춰보고 이제 저희가 옆에로 이렇게 살짝 펜을 갖다 대서 보게 되면은 몇 밀인지 실제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리플렉스 확인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3mm고 이제 뭐 더 작은 경우도 있겠죠. 핀포인트인 1mm, 2mm도 있을 거고 점점 가면 갈수록 딜라이트 되면서 저희가 이제 동공이 풀렸다고 얘기를 하죠. 확장됐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에 이제 9mm, 8mm, 7mm까지도 가고, 사실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뇌에 어떠한 특수하게 뭐 IICP라든지 또는 임종 직전까지 가셨을 때 퓨필이 이런 식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퓨필 사이즈 아셔야 되고, 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대강 반사, 저희가 이제 인공적으로 빛을 비쳤을 때 처음에 프롬펌트 하다라는 건 빠르게 수축하면서 확 줄어들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다음은 슬러기시, 천천히 수축하는 상태. 빛을 비쳤을 때 정말 느리게 정말 느리게 수축해요. 이때도 약간 뇌신경이나 아니면 뭐 뇌의 압박을 받고 있다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응이 없는 상태예요. 이때는 뭐 이스케미아라든지 하이폭시아 때문에 아예 동공 반응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시신경이라든지 대뇌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아예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신경이 손상된 경우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어떠한 안구 쪽으로 수술을 받았다거나 시술을 받아갖고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환자가 멘탈이 얼럿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 하면 물어볼 수 있겠죠. 너 혹시 눈 안구 쪽으로 어디 뭐 수술 받으신 적 있냐 물어보고, 또는 보호자한테 확인 받아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에 그 픽스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히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상으로 사실 영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담진 못했는데, 실제로 저도 케이스를 몇 번 봤어요. 이제 불빛을 이렇게 비쳤을 때 정말 안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동공이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합니다. 네. 이때는 이제 제가 봤던 케이스의 환자들은 대부분 포스트 시저의 환자들이었거든요. 이제 경련 이후에 오셨던 분들인데 이제 사실 전부 익스파이어를 하시긴 했어요.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셔서 익스파이어를 하시긴 했는데, 이제 요거는 유튜브 영상에 히퍼스 퓨필이라고 치면은 정말 잘 나와 있어서 그거 한번 영상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린 컬러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유린 컬러는 옐로우예요. 옐로우.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라이트 옐로우도 있겠죠. 이거는 조금 저희가 하이드레이션을 했을 때,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BI라고 하죠. 블레더 이리게이션을 했을 때, 또는 뭐 수액으로 하이드레이션을 했을 때 소변 색깔이 조금 연한 노란색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때 하이드레이티드라고 해서 라이트 옐로우가 나올 수 있고요. 다크 옐로우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상태는 조금 환자의 요비중도 높아져 있는 상태일 거고, 아 대충 이 상태 봤을 땐 좀 디하이드레이션 돼 있겠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엠버 컬러라고 하면은 이때도 사실 디하이드레이트가 있는 상태인데 좀 심한 상태인 거죠. 브라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레드 또 있을 거고요. 이건 뭐 이제 헤마추리아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 말고도 이제 약물 때문에 또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결핵약을 먹는 경우 소변이 적색으로 변할 수 있죠. 적색으로 변할 수 있고,
또 안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변이 색깔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 카바페넴 계열 중에 네, 요 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소변 색깔이 젓갈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거 말고도 조금 요건 컬러만 비교를 했던 거고, 터비단 유린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되게 지저분하죠. 소변 내에 이제 찌꺼기도 조금 보이고 이물질도 같이 껴있고,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리게이션을 하고 그 이후에 평가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레인 양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간준모 쪽에서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피드 내용을 갖고 왔는데 인용을 좀 해봤는데 정말 표현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보시게 되면은 백이 가장 많이 보이게 되는 백 자체는 블러디, 이런 상기누스, 세로상기누스, 세로스, 요렇게 네 가지 좀 많이 보이게 될 거고요. 이 프레시 블러디라고 하면은 이제 방금 막 오피를 끝나고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아직 지혈이 조금 안 된 상태에서 보이는 경우가 이제 이 프레시 블러디 하게 나온다는 거고, 이제 다크 블러디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검붉은 양상으로 해서 이제 정맥혈이 더 많이 섞였다거나 이 안에 응축되어 있던 이제 피들이 나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의 블러디 하시다가 점점 밝은 빛의 양상의 그 쌍기누스하게 변하는데, 이때는 약간의 이제 장액성 물질이 조금씩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장액성 물질이 들어가면서 밝은 빨간색의 느낌보다는 약간 노란빛의 빨간색의 느낌이 뜨고, 실제로 드레인을 비우다 보면은 이 아래쪽은 약간 빨간데 위에는 이렇게 장액성 컬러로 해갖고 살짝 떠 있는 게 보여요. 조금 층이 분리돼서 그때 이제 쌍기누스하게 표현하다고 할 수 있고,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조금 주황색 컬러로 보이게 되는 경우, 그리고 완전히 장액생 컬러로 나오게 되는 경우,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브라우니시한 경우도 있고요. 이제 바일 쪽으로 오피한 경우에 바일 컬러로도 보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PTGB나 이제 또 간담체 쪽으로 해서 오피하신 경우에는 바일 컬러로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색깔 한눈에 볼 수 있게 비교 정말 잘 해주셔갖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컬러도 제 변하는지 좀 잘 봐주셔야 되면서, 특히 이제 척추나 또는 EVD를 인설션 하신 분들, 척추 쪽 오피를 하신 분들은 이제 드레인을 갖고 나오셨을 때 색깔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블러디 하다가 갑자기 투명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 건 CSF가 노출이 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서, 이제 그때는 바로 클램핑을 일단 잠궈 주시고 바로 노티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컬러가 기존에 블러디하게 또는 뭐 쌍기누스하게 나오셨던 분인데 지금 컬러가 너무 투명하게 또는 화이티시하게 나온다 이야기하면서 드레인 계속 유지하실 건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드레인 백 오픈하실 건지 또는 오픈하게 되면은 하루 배행량은 또 얼마 정도 유지하실 건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 사정하는 방법 같이 공부해 봤고요. 다음에는 환자 인계하는 방법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오늘도 스테이블 하세요.